저는 80kg에서 56kg까지 24kg를 감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외종드 테니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꼭 유튜브에서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또 제가 다이어트에 굉장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80kg에서 56kg까지 24kg를 감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비포 애프터 사진을 여기 첨부해 볼게요. 보고 오셨나요? 저는 평생을 날씬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고 항상 뚱뚱한 채로 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준비하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때 맨날 치킨 시켜먹고 피자 시켜먹고 했다가 결국 살이 덜컥 80kg까지 쪄버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던 다이어트 방법이 그냥 절식이었거든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의 이야기는 앞부분만 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다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다이어트에 굉장한 피해를 많이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초절식을 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싶어서 올리는 영상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다이어트를 했던 방법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내가 초절식을 했냐, 그건 바로 다이어트를 할 때 하루에 먹을 칼로리를 정해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500칼로리를 정해서 그 칼로리 이상 먹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코스트코에 곤드레 밥이라는 걸 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그걸 2번에 나눠서 처음엔 2봉지 먹고 나중에는 하나를 2번에 나눠서 그렇게 그거 빼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저는 80kg에서 65kg까지 15kg를 한 달 만에 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머지 약 9kg의 감량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그 9kg를 빼는데 거의 한 6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다이어트를 더 이상 하겠다는 욕심이 없었고, 그때 저의 목표 몸무게가 65kg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더 이상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유지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덜 먹었더니 살이 더 요요가 오지 않고 더 살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면서였나? 하여튼 56kg를 제가 찍었었죠.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에 굉장히 성공했기 때문에 그때 자만심에 좀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다이어트를 성공했다는? 그런데 이제 저에게 큰 부작용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이 아니라 처음 1년 동안, 이게 굉장히 길더라고요, 부작용이. 1년 동안 머리를 한 번 감으면 머리가 정말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머리숱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그냥 제가 머리를 감고 나오면 그냥 하수구가 머리카락이 뒤덮여서 물이 안 내려갈 정도였거든요. 머리가 그렇게 많이 빠지기 시작했고 어지럼증이 정말 심해졌어요. 저는 그걸 지금도 겪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빈혈이 심한 사람인데 전 제가 빈혈이 있다는 걸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도 쉽게 일어날 수가 없었고, 그때는 너무 어지러워서 그게 가장 컸어요. 어지럼증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심해졌었고, 그 다음 온몸에 탄력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걷기만 해도 그냥 그 자체로 숨이 차서 거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저질 체력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 번 아프면 너무 많이 아프고, 근데 너무 자주 아팠었어요. 그래서 항상 맥시멈 몸무게를 두고 그 이상 넘어가면 정말 초절식에 가까운, 제가 그때는 서울에 이제 혼자 자취를 할 때는 곤드레 밥을 제가 코스트코 회원인 그런 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반찬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장조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조림에 곤약 장조림을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제가 소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 소고기 장조림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곤약 장조림에 곤약 개수를 세어가면서 먹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초절식, 그때 하루에 제가 결심했던 게 500칼로리 이상 먹지 말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무리 500칼로리를 먹어도 살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계속 조금만 더 먹어도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루에 칼로리를 정해놓고 먹다 보니까 저는 나중에는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이미 칼로리가 적은 것들은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몰려 있었고,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은 다른 것들인데, 그러니까 음식을 보면 그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음식을 혐오하게 되고, 그냥 음식을 보면 사람은 하루에 정해진 칼로리를 섭취해야 하는데 그냥 이제는 음식들이 전부 저를 살찌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그냥 먹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정말 배가 고플 때 젤리 몇 개 주워 먹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혐오가 너무 심해지고, 근데 음식을 계속 먹고 싶어하는 저 자신에 대한 혐오도 너무너무 심해졌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땐 저에게 가장 큰 부작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집에 옆에 젤리 한 봉지를 두고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항상 울고 이랬거든요. 그 다음 또 가장 컸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생리통입니다. 저는 원래도 생리통이 심한 사람이었지만 그때 그렇게 살을 빼고 나서 생리 주기가 불순해지면서 생리통을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몸의 체질 변화인데요. 저는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언제든 나는 살을 뺄 수 있어. 제가 한번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 나는 살을 뺄 수 있다는 생각이 꼭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이 쪄도 그래, 뭐 안 먹으면 또 빠질 건데, 그래 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더 이상 초절식은 저한테 살이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절식하게 되고, 근데 그게 다이어트를 한번 성공했던 분들의 악순환인 것 같아요. 난 또 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살을 뺀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더해져서 계속 끝없는 요요와 다시 살 초절식으로 빼기, 요요와 초절식으로 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제 몸은 정말 악화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모두 다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워낙 화장과 옷 같은 데 관심이 많다 보니 그냥 내가 입고 싶은 옷들이 막 다 맞고, 제가 80kg 때는 당연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부를 수 없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를 딱 성공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제가 입고 싶었던 옷들이 다 저에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계속해서 계속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그러려니 하고 이제 제가 유학길에 올랐죠. 아니나 다를까 유학을 오고 나서 제가 지금 다시 10kg 정도가, 정확한 몸무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가 살이 쪘어요. 근데 이게 걷잡을 수가 없이 쪘고,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유학을 오고 나서 제 건강이 정말 악화됐다는 걸 그제서야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건강이 좋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유학을 와서 한 번 아팠을 때 제가 막 계속 기절하고 이렇게 엄청 아팠거든요. 그게 면역이 되어 있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 자체가 몸이 워낙 허약하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섞여서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아파봤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저는 주변에서 별명이 개복치거든요. 정말 유학 초반에는 그냥 사람 체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툭 건드리면 아프고, 그냥 찬바람 휙 한번 쐬면 그냥 바로 감기 걸려버리고, 근데 감기가 걸리면 너무 심하게 걸리고, 지금도 저는 감기 걸리면 바로 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몸이 정말 나빠졌어. 물론 다이어트를 하는데 정말 식이가 80%고 운동이 20%인 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식이요법이 살을 정말 빨리 빼주는 건 맞지만 초절식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을 빼면 정말 큰일이 나실 거예요. 저는 이거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 나실 거예요. 한번 잃어버린 그 건강은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은 비타민과 그런 걸 챙겨 먹으면서 사는데, 제가 근데 이 영상을 찍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유학을 오고 나서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몸 사이즈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살을 빼야 할 이유를 전혀 못 느끼겠고, 약간 거기서 조금 초월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1, 2kg 찌는 거에 굉장히 예민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건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역시. 근데 몸무게를 재면 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왔다는 생각과 동시에 제가 살이 더 찌면서 안 좋았던 체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다이어트 후유증을 아직까지 앓고 있으면서 저는 그전까지는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20대 초반 때 누가 건강을 위해서 뭘 하고, 전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 1년만이라도 건강하게 살아보고 싶다.
내가 이러다가 진짜 어느 날 침대에 누워서 숨 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쨌든 나의 정해진 나이까지 살 텐데 그때까지 골골대면서 진짜 아픈 게 뭔지를 경험해보고 나니까 아픈 게 정말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실천 방법들을 여기 한번 올려보고 공유해보고 또 지금 초절식을 하고 계셨거나 아니면 초절식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그걸 잠깐 내려놓고 저랑 같이 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나도 부럽게도 저희가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그렇게 80kg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날씬한 분들께서 막 5kg 다이어트 하는 방법 이런 거 아니면 정말 드문 몸무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방송에서 정말 살을 많이 빼는 거 이런 거밖에 많이 안 나오는데 사실 저는 제 몸매가 대한민국 평균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거보다 많지만 어쨌든 그렇게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 오히려 저 같은 몸매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본인의 몸이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다이어트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킬 공약들은 이번에는 운동을 좀 위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운동하면 되게 막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의 목표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이번 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나가서 배드민턴이랑 줄넘기를 30분 했고요. 오늘은 제가 수업이 많아서 운동을 못했어요. 근데 저의 목표는 8시 혹은 9시에 일어나서 저희 집에서 에펠탑까지가 걸어서 에펠탑 딱 정중앙까지가 걸어서 한 20분 걸리거든요. 여기서 에펠탑 갔다가 에펠탑에서 다시 저희 집에 매일 아침에 산책하는 게 일단 저의 목표인데 제 생각에 매일은 못할 것 같아서 주 4일 이상 아침 산책 가고 그리고 주 2회 이상 최소 2회 이상 밖에 나가서 줄넘기와 배드민턴 30분 이상씩 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식이요법으로 말씀드리면 패스트푸드 안 먹기 그게 저의 일단 최고인트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일단 이번 주는 패스트푸드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밀가루 안 먹기로 도전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잠을 안 자니까 너무 예민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2시에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나기를 한번 저의 습관화를 시켜보려고 해요. 제가 아무래도 하는 일이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낮에 채우지 못한 연습량, 낮에 약간의 게으름 때문에 채우지 못한 연습량을 밤에 채우려는 욕심 때문에 제가 밤을 되게 많이 새거나 혹은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연습을 하는 그 상황이 아니면 항상 침대에 누워있어요. 저희 집에 소파나 그런 게 없기도 하고 항상 저는 정말 24시간 중에 한 5시간? 5시간 이거야. 24시간 중에 잠자는 거 포함해서 연습하는 시간 빼고 그냥 계속 누워있거든요. 밖에 안 나가는 날은 그냥 계속 누워있고 그래서 이제는 낮잠 자는 시간을 정하고 왜냐면 처음엔 좀 피곤할 것 같아서 낮잠 자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외에는 침대에 눕지 않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마시는 거. 전 여기까지만 해보려고요. 시기를 더 뭐 칼로리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거 제가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제 몸은 그걸로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한계를 느낀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 그런 한계가 오실 거예요. 초절식 계속 하시던 분들. 그리고 초절식은 절대 영원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할 수 있는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이어트 유튜브를 하시면 지금 몸무게와 애프터 몸무게를 밝히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지금 구독자의 대부분이 저의 지인이기도 하고 사실 저도 지금 확신이 없거든요. 항상 초절식으로 빠르게 살을 빼던 저인데 이렇게 식이요법을 그냥 건강하게 먹는 걸로 바꾸고 이렇게 운동만으로 살을 빼본다는 게 사실 저한테도 큰 도전이기도 해서 딱 5kg 이상 빠지면 제가 그때 몸무게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저도 현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아직 제 몸무게를 공개할 용기도 안 나고 제가 이걸 업로드한 날짜 기준으로 저의 몸무게를 찍어 놓을게요. 그리고 그 날짜가 보이는 사진을 제가 마지막 정말 다이어트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살이 빠진다고 느꼈을 때 5kg가 정말 빠졌을 때 그때 제가 빠진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정말 쉽게 살 빼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쉽게 살이 빠지는 만큼 제 몸을 쉽게 망치는 길이더라고요. 저희 한번 같이 해봐요.
저도 혼자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거 영상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랑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같이 살을 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살겠다는 약간 그런 생각으로 우리 같이 해봅시다. 화이팅! 제가 어떻게 공유를 할 거냐면요. 제가 운동을 했을 때마다 그걸 찍어서 일주일 단위로 올릴 거예요. 그때 혹시 같이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밑에 함께 오늘 뭘 했다 이런 걸 올려주세요. 끝!